어이구, 서대전역 지나가요. 약 600m 앞 시속 30km 단속 구간입니다. 약 600m 앞 용도 내거리에서 유성 방면 왼쪽 11시 방향입니다. 녹색 차로로 주행하세요. 이들을 반역의 죄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조지아 크렘부터와 함께 무준하고 프로답고 진나라 말기에 벌어진 초안대전에서 한판 승부를 벌이게 된 항우와 유방. 항우는 거의 모든 면에서 유방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최후의 천하를 통일한 것은 유방이었습니다. 대체 유방은 자신보다 훨씬 잘난 항우를 상대로 어떻게 승리한 것일까요? 항고조 유방은 기원전 247년 초나라의 폐연에서 태어났죠. 젊은 시절에 그는 변변찮은 일도 하지 않는 백수건달이었는데 돈도 못 벌면서 틈만 나면 술판을 벌이는 남봉꾼이었다고 합니다. 유방은 얼마 안 되는 집안 재산까지 펑펑 써대며 동네 친구들을 모아 건달놀이나 하고 툭하면 싸움박질에 칼 가지고 똥폼 잡다가 실수로 사고를 쳐 관아에 잡혀가는 등 동네의 사고란 사고는 죄다 치고 다녔다고 하죠. 다만 워낙에 베풀기를 좋아하고 성격이 활달했으며 남다른 패기가 있어서 이상하게도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여공이라는 인물은 처음 유방을 만난 자리에서 그가 남다른 관상을 가지고 있다고 감탄하며 그 자리에서 자신의 딸을 유방에게 시집 보내기까지 했죠. 천년만년 백수로만 지낼 것 같던 유방은 정장이라는 벼슬을 얻어 약 머지않아 300m 앞 용도 진시황릉이 건설되고 내거리에서 있는 유성 여산으로 방면 왼쪽 인부들을 11시 인솔해가는 방향입니다. 임무를 받게 됩니다. 녹색 차로로 하지만 주행하세요. 가혹한 진시황릉 건설 현장에 가고 싶어하는 백성들은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둘 도망가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어차피 이대로 계속 사람들이 도망가게 되면 책임자인 유방 또한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유방은 행렬을 멈춘 수를 잔뜩 노인 먹고 자신은 보호구역입니다. 이대로 도망을 갈 생각이니 잠시 후 남은 사람들도 왼쪽 모두 11시 도망갈 것을 보니 방향입니다. 그중 마땅히 갈 곳이 없던 사람들은 유방을 따르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유방이 도망자 생활을 하던 기원전 209년에 진승과 오방의 난이 발생하며 각지의 백성들이 진나라의 관리를 죽인 후 반란을 일으키자 생명의 위협을 느낀 폐연의 혈령은 마을의 유명인인 유방을 불러들이고 자신도 진나라의 반기를 들려 했는데요. 하지만 막상 혈령의 요청을 받은 유방이 부하들을 이끌고 폐연으로 오자 그들에게 두려움을 느낀 혈령은 성문을 닫아 걸어버리고 유방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죠. 고민 끝에 유방은 혈령이 죽어야 폐연이 무사하다는 편지를 담은 화살을 성 안으로 쏘아보내고 유방의 편지를 본 폐연의 백성들은 혈령을 때려 죽이고 성문을 열게 됩니다. 그렇게 폐연을 다스리게 된 유방은 얼마 후 다른 제후들처럼 진나라를 정벌하기 위한 군사를 일으켰는데요.
마침 항우의 숙부 항량이 초나라를 부활시켰다는 소식을 듣고 항량의 군에 가담하게 되죠. 하지만 얼마 후 항량이 진나라의 명장 장안과의 싸움에서 패배하면서 목숨을 잃게 되는 참사가 발생했고 기세가 오른 장안은 조나라로 진군합니다. 조나라가 망하면 장안의 다음 목표는 초나라가 될 것이 뻔했기에 초나라에서는 조나라를 구할 지원군을 파견하면서 동시에 진나라 영토에 대한 공격도 준비를 하고 있었죠. 항우는 장안 같은 일개 장수를 잡기보다는 진나라 자체를 멸망시키는 것이 항량의 복수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유방과 함께 관중으로 가길 원했지만 회왕의 주변에 있는 신하들이 잔혹한 항우를 서쪽으로 보내지 말 것을 간언한 끝에 평소 백성들에게 관대했던 유방이 관중으로 떠나게 됩니다. 서쪽으로 나아가던 유방은 툭하면 학살을 저질러대는 항우와 달리 백성들에게 늘 관대한 모습을 보이고 항복하는 사람들을 모두 받아줬기 때문에 유방이 가는 곳마다 각 지역의 성주들이 앞다투어 그에게 항복을 하러 왔죠. 마침내 진나라의 수도로 가는 마지막 길목 중 하나인 부관을 점령하고 남전에서 진나라의 대군까지 격파한 유방이 해상이라는 지역까지 도달하자 당시 진나라의 왕이었던 자영은 유방에게 항복을 청했고 유방도 이를 흔쾌히 받아들이며 그의 목숨을 살려줍니다. 이후 유방은 처음에는 진나라의 보물과 비녀들을 자신이 다 차지하도록 청망청 놀려고 했지만 후에 황표와 전량이 그를 설득한 끝에 진나라의 보물에 손끝 하나 대지 않고 자신이 거느린 병사들에게도 약 절대 600m 백성들에게 앞 해를 신호 끼치지 위반면 말라고 시속 명령했는데요. 50km 단속 그리고 구간입니다. 엄격하게 짝이 없었던 진나라의 법을 폐지해버린 채 남을 죽인 자는 목숨을 잃고 남을 다치게 한 자는 투모라 물건을 훔친 자는 감옥에 가둔다는 세 가지의 간단한 법만을 공표했는데 이러한 유방의 행동은 훗날 그가 천하를 통일하게 만드는 신의 한 수가 되죠. 하지만 이때 뒤늦게 도착한 항우는 자신이 유방보다 가지고 있는 능력도 거느린 병사수도 훨씬 뛰어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유방이 왕이 되는 것을 인정하지 못한 채 그를 공격하려 했습니다. 이에 깜짝 놀란 유방은 항우의 숙부인 항백을 통해 자신은 결코 항우에게 대적할 마음이 없으며 도적들이 항우가 가져야 할 진나라의 보물들을 훔쳐갈까봐 자신이 잠시 맡고 있었을 뿐이라며 사죄한 끝에 겨우 목숨을 건지게 되죠. 이후 천하의 지배자가 된 항우는 각지의 왕을 정했는데 가장 위협적이었던 유방은 중국의 왼쪽 구석에 있는 파촉이라는 오지의 왕으로 임명해버렸습니다. 그리고 파촉에서 관중으로 진출하는 길목에 진나라의 명장 장안과 그 부하들을 배치시켜 유방이 늙어 죽을 때까지 파촉에서 나오지 못하게 만들었죠. 하지만 파촉에 있던 유방에게 항우의 밑에 있던 한신이라는 장수가 항복을 해왔고 그의 재능을 꿰뚫어본 신하들이 유방에게 추천을 한 결과 유방은 한신을 대원수로 임명한 후 파촉에 들어간 지 겨우 4개월 만에 다시 관중으로 진격했는데요. 그리고 자신들의 앞길을 막고 있던 장안과 그 부하들을 한신의 번뜩이는 계책을 이용해 모두 물리쳐버렸습니다. 이후 다시 관중 지역으로 진출하면서 각 지역 제후들의 항복을 받은 유방의 세력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커져갔죠. 기원전 205년 항우가 제나라에서 일어난 반란을 제압하러 간 사이 유방은 자신을 따르는 제후들을 모두 불러모으고 56만이라는 어마어마한 대군을 이끌고 항우의 본거지 횡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평소 깔보던 유방에게 자신의 본거지가 털렸다는 소식을 들은 항우는 극도로 분노하며 3만 명의 정예병을 이끌고 횡성을 되찾기 위해 엄청난 속도로 진군했는데요. 양군의 전력차가 무려 19배 정도가 났기 때문에 유방을 비롯한 연합군은 당연히 자신들이 이길 거라 믿으며 항우군에 맞섰지만 강력한 초나라 정예병들과 함께하는 항우는 그들의 생산을 초월하는 괴물이었습니다. 게다가 유방의 연합군은 숫자만 많을 뿐 통일된 체계조차 갖추지 못해 엉망인 상태였기 때문에 차례차례로 항우군의 기습을 받은 약 한나라군은 300m 앞 곳곳에서 녹색 교통 지역 단속 나중에는 구간입니다. 공포에 질려 싸울 잠시 후 생각조차 하지 사고 다발 못한 채 사망으로 지역입니다. 달아났죠. 약 결국 600m 횡성의 앞에서 동쪽인 곡수와 왼쪽 사수에서 지하차도로 10만여 명의 진입하세요. 병사들이 녹색 떼죽음을 차로로 당했고 주행하세요. 남쪽으로 도망친 병사들도 수수에서 부참하게 사륙당하며 10만 명이 물귀신이 되었습니다. 유방 또한 살기 위해 마차를 타고 정신없이 도망치던 와중에 한방동 자신의 롯데백화점. 아들과 딸을 발견하고 마차에 태웠는데요.